새해 들어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섰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라산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봄의 전령인 하얀 매화가 나뭇가지마다 피어 있습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피지만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른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관광객들은 포근한 날씨에 겨울 외투도 벗어던졌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2도로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의 일 최고 기온도 20.7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높았고 5월 초순과 비슷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봄 날씨 정도 돼서 겉옷도 이렇게 벗고 패딩도 다 벗고 다니고 해서 좀 기분도 좋고 산책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된 데다 한라산을 넘으면서 편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초속 20m에 가까운 강풍과 함께 급변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한때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됐고 결항의 여파로 하루 종일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표를 못 구했고 지금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주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올라가 봐야 되는데. 남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함께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한라산에는 3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해안 지역도 10에서 5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내려가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 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 어선에 포획돼 수족관쇼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려보내지는 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논의의 핵심이 된 보호 방안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가 돼 자연의 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생태법인의 도입은 실제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뉴질랜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우레웨라 산림과 왕가우니 강에 법인격을 부여했고 스페인도 지난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인이나 에너지 개발 사업자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인격 부여 대상을 자연 전체로 할지 아니면 종별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연 전체의 이제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대상을 정하기 상당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 쪽이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확대를 하는 것이 좀 나은 전략이 아닌가. 제주도는 올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생태법인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도 법인격이 부여돼 보호받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진행될 세부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엄마와 아빠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재외동포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며 맞히는 게임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는 시간. 복잡한 동작에 정답을 맞히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Learning Korean at Jeju, it was really interactive, and because there's so many Korea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 think learning Korean here is more fun than going to learning Korean at a school. 교실을 떠나 제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도 찾았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며 청소년들은 모국을 배웁니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유적을 둘러보며 제주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제주도가 아무래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한반도 역사보다는 조금 더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오는 17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모국에서 역사, 문화, 사회적 그런 환경들을 체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체성을 향상시켜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한국의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해안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라산 삼각봉에는 379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남풍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 북부 지역의 일최고 기온이 오늘 20.7도로 1월 최고 기온 중 극값 4위를 경신했습니다. 주말에도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고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요일 새벽부터는 중산간 이상 지역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4도로 오늘 아침보다 6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6도가 예상되는데요. 예년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밤이면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내일 밤에 다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주말 동안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7일자로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허문정, 농업기술원장의 고상환, 도의회 사무처장의 김애숙, 기후환경국장에는 양재윤 씨를 발령했습니다. 또 건설주택국장의 양창원, 공항확충지원단장의 좌정규, 도시균형추진단장의 고성대, 관광교육국장에는 변덕승 씨가 임명됐습니다. 농축산식품부국장의 문경삼, 해양수산국장의 정재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의 강민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고종석 씨가 임명됐습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이 내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제주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과 행안부 조직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구만섭 현 행정부지사는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라 제주도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 30만 원씩을 기부했고 제주도의 답례품인 고사리는 서울시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새해 들어 고향사랑 기부금 5,200여만 원이 접수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마을 이장 등과 추진 중인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해녀들의 의견에 반하는 협의체는 마을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제주도의 협의체 구성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뜻하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 언론학회 세미나가 제주 한라대 한라톨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주체 사이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주도민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 부지에 대규모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에 도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이 예정대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도두이동 신성마을회가 교통영향평가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